네, 안녕하세요. 브랜딩과 마케팅의 시선에서 아무 말이나 하는 17 잡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예인 얘기를 해볼 건데요. YG 사나의 더 블랙 레이블의 첫 걸그룹 미아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미아오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생각보다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자기 전에 틱톡을 좀 보고 자거든요. 근데 틱톡에서 미아오의 멤버 한 명 한 명 티저를 되게 기대하게끔 띄워주더라고요. 비주얼이 너무 좋더라고요. 멤버 공개될 때마다 주변에 막 링크 보내주면서 너무 설렜어요. 진짜 너무 기대된다고.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서 확 깼는데 2NE1에서 블랙핑크로 갈 때는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미아오는 다운그레이드 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미아오가 왜 잘 안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YG와 더 블랙 레이블 그리고 지드래곤이라는 인물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랙핑크에 대한 과도한 기대입니다. 자료를 찾다가 그 YG 소속 아티스트가 해외 콘서트를 할 때 이 관객 수를 가지고서 너 어차피 한국 사람이 이걸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관객 수를 뻥튀기를 해서 이거를 바이럴을 한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블로그를 봤었어요. 근데 블로그 내용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데 비해서 관련 기사를 찾을 수는 없어서 이게 팩트 체크는 잘 안 되는데 그런 주장이 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중립 기여를 받고요. 물론 지금의 블랙핑크는 어떤 걸그룹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초창기의 블랙핑크는 소속사에서 분명히 인위적으로 띄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에서 K-팝이 막 인기가 많다라고 보도하던 것과 달리 각종 커뮤니티에서 실제로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길 이 좀 과도한 국뽕 뉴스다. 실제로 K-팝을 향유하는 사람들은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서브컬처에 심취한 극소수들만 좋아하는 좀 하위 문화에 가까웠다라고 증언하는 글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이 서브컬처에 가까웠던 K-팝이 그나마 모두에게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BTS였는데 한국의 남자 아이돌 BTS는 있는데 그에 걸맞는 여자 BTS가 빈자리이다 보니 블랙핑크가 BTS만큼의 성과를 내지 않아도 사람들 마음속의 포지셔닝은 남자 아이돌은 BTS, 여자 아이돌은 블랙핑크 이렇게 되고 블랙핑크 올려치기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블랙핑크를 인위적으로 세계적인 아이돌로 띄우기 위한 기획사의 노력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알려져 있는 공식적인 자료는 없습니다. 기획사에서 짜치게 그런 거를 공개하거나 인터뷰를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나와 있는 사실로만 봤을 때 2018년에 두아리파와 협업했던 키스 앤 메이크업 그때에는 블랙핑크의 세계적 인지도가 거의 걸음마 수준이었거나 알아봤자 K-팝 매니아들 또는 뭐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그나마 좀 알려진 수준이었는데 당시 가장 핫한 아티스트였던 두아리파가 블핑과 협업을 했다는 건 좀 밸런스가 맞지 않죠. 두아리파가 블랙핑크의 5년 후를 내다본 게 아니라면 블랙핑크 쪽에서 두아리파에게 강력한 제안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두아리파 이전에 블랙핑크는 이미 빌보드 핫백에 한번 차트인을 했었는데 두아리파의 힘을 빌려서 한 번 더 차트인을 하고 이 소식은 국내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레이디 가가와의 협업, 셀레나 고메즈와의 협업을 연달아 하면서 역시 두 노래 다 빌보드 핫백에 올립니다. 블랙핑크 이후로 트와이스, 피프티피프티, 뉴진스 등 여자 아이돌들의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에 드는 일이 흔해졌고 뉴진스도 한 해에 5곡이나 차트인을 시키면서 블랙핑크의 기록을 깨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대중의 눈높이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기 때문에 블랙핑크의 연장선에서 더 나은 게 나오지 않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더 블랙 레이블에 대한 과도한 기대. 하지만 테디는 양현석과는 결이 조금 다른 인물일 수 있습니다. 양현석만큼 야망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테디가 일생에 한 번 쏟아야 될 그 엄청난 열정을 YG에 있을 때 프로듀서로서 이미 다 쏟아서 뭐 더 이상은 그 열정을 쥐어 짜낼 수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죠. 거품을 만들고 그 거품을 채워내려면 아티스트를 가지고 정말 여러 번 과감하고 미친 시도를 해내야 되는데 테디가 과연 양현석과 비슷한 그런 성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의 테디는 지금의 그 더 블랙 레이블에 투자한 투자사의 입김이 상당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양현석과는 의사결정이 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현석은 YG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홍대 쪽에서 부동산이나 클럽으로 꽤 많은 돈을 번 것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양현석에게는 여러 번 미친 시도를 하더라도 본인은 괜찮을 정도의 충분한 자산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YG와 더 블랙 레이블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아무래도 더 블랙 레이블이 YG 산하 레이블이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더 블랙 레이블은 예전역에 YG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올 초에
YG에서 나와서 한남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미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더 블랙 레이블이 한남동으로 이사를 간 이유는 2020년 이 더 블랙 레이블에 425억 원을 투자한 세안창업투자라는 벤처 캐피탈이 오라고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원래는 YG가 이 더 블랙 레이블의 지분을 45% 정도 보유를 했었는데 2020년에서 21년에 걸쳐서 VC들이 더 블랙 레이블에 투자를 하면서 YG의 지분들이 많이 희석이 돼서 지금은 2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YG랑 멀어지고 YG의 지분율도 많이 희석이 된 만큼 지금은 YG의 외주 음반 제작사 느낌보다는 이제부터는 YG와는 독립된 엔터 제작사가 될 확률이 더 크다고 봅니다. 더 블랙 레이블이 2016년에 설립이 됐지만 오랫동안 YG의 음반 외주 제작사로만 기능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연예 기획사로서의 경험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소속된 아티스트 중에서 더 블랙 레이블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데뷔를 시킨 아티스트는 전소미가 유일한데 성적이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전소미는 데뷔곡이 벌스데이인데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이게 데뷔곡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마 SNS에서 챌린지를 많이 봤던 덤덤이 전소미 데뷔곡인 줄 아실 텐데 지금까지 전소미는 덤덤 외에도 Fast Forward, 덤덤, 금금금 그리고 또 가장 최근에 아이스크림까지 몇 개의 노래를 더 냈지만 대중들이 아는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더 블랙 레이블의 전소미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던 때는 처음 데뷔했을 때 더 블랙 레이블에 갔던 초창기에 이미 인지도가 최고였죠. 근데 그랬던 전소미를 키우고 데뷔를 시켰는데 점점 인지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더 블랙 레이블은 뭐 보는 눈이 없던지 키우는 실력이 없던지 어쨌든 뭐든 이제 잘 하지 못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동안 더 블랙 레이블이 뭐 음악 외주 작업만 하던 회사다 보니까 아티스트 기획할 때는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경험이 적다 보니까 좀 서툴 수 있지 않냐, 경험 많이 쌓이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데 더 블랙 레이블이 가장 잘해야 될 음악이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전소미는 음반, 음원 성적 둘 다가 정말 처참해요. 여러분들이 전소미의 덤덤 노래 말고 아는 노래가 몇 개나 있으신가요? 뭐 전소미 노래가 좋았으면 떴겠죠. 전소미가 아예 인지도가 없는 가수도 아니고 인지도도 있는 데다가 YG는 원래 바이럴을 잘하죠. 바이럴 잘한다는 거는 유튜브 조회수를 잘 올립니다. 근데 유튜브 조회수를 올려놔도 노래가 좋으면은 올가닉한 조회수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거기다가 더 블랙 레이블로 옮겨서 앨범을 냈던 태양의 솔로 앨범도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스포티파이 조회수 기준 리사와 지민이 참여하지 않은 곡들은 조회수가 많이 낮습니다. 자, 요약하면은 더 블랙 레이블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명한 레이블인 건 맞지만 그 유명세에 비해서 실제 아웃풋은 거의 없는 신생회사나 다름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지드래곤 없는 YG의 미래. 그러면은 이 기획 경험이 아주 오래된 YG는 지금 잘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하나같이 테디가 없이 기획된 그룹이라고 말을 했죠. 지금 배몬이 잘 안 되는 거는 테디가 없어서 그렇다. 진짜 넥스트 블랙핑크는 테디가 기획한 미아오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몬이 약한 것도 미아오가 약한 것도 테디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지드래곤의 부재가 더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현석의 기획력 스코어는 냉정하게 평가하면 저는 지드래곤이 있냐 없냐로 나뉜다고 봅니다. 자, YG는 1996년 설립 이후 아무도 모르는 킵식스를 데뷔를 시키고 이후에는 인지도 자체는 높지만 팬층이 높진 않았던 진우션을 데뷔시키고 그리고 빅뱅이 나오기 전까지 YG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원타임을 그 다음으로 데뷔를 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뮤지션들을 실패를 합니다. 렉시, 스위티, 페리, 마스타우, 지은 등 순수하게 YG에서 데려다 키운 아티스트 중에 정말 잘된 빅뱅이 정말 잘 기획된 그룹이었으면 사실 데뷔곡인 랄랄라부터 뭔가 터졌어야 하는데 사실 데뷔곡인 랄랄라는 빅뱅의 수많은 노래 중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노래죠. 이런 빅뱅이 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는 거짓말부터입니다. 거짓말부터가 지드래곤이 프로듀싱을 하기 시작했고 이 거짓말 전 앨범들은 양현석이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자, 이후 하루하루, 마지막 인사, 붉은 노을 등 비슷한 결의 노래를 계속 냈고 지드래곤과 용형, 용감한 형제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히트곡인 스트롱 베이비도 GD의 노래고 빅뱅 음반 중 최고 기록을 냈던 판타스틱 베이비도 GD가 프로듀싱한 앨범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테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YG에서 프로듀서로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빅뱅
빅뱅이 가장 잘 나가던 시기에 테디는 빅뱅의 음반에 별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작곡도 대부분 GD가 하거나 용감한 형제와 GD가 같이 하거나, 빅뱅은 지드래곤이 프로듀싱을 띄운 것과 다름이 없고 테디가 작곡가로서 참여를 하기 시작한 거는 2NE1 때부터인데, 제가 그냥 추측하기로는 테디가 굉장히 오랫동안 YG에서 프로듀서이자 작곡가로서 계속 포지셔닝을 해왔었는데 GD 프로듀싱과 작곡을 하면서 그 노래들로 YG를 순식간에 이 중소기업에서 상장사로 만들어버리거든요. 왜냐면 GD가 이제 연속적으로 앨범을 두세 개를 터뜨리고 나서 바로 YG가 상장을 해버립니다. 그거를 보면서 테디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테디가 원래 이제 자기가 작곡하던 스타일의 곡이 아니라 GD가 띄웠던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결의 노래로 2NE1의 노래들을 만들어서, 테디도 그때부터 약간 프로듀서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NE1은 빅뱅이 이미 대중적 인기를 얻은 뒤인 2009년에 데뷔를 합니다. 빅뱅이 2008년 이후에 2011년까지 3년간의 음반 공백이 있었는데, 이때 YG는 2NE1에 집중을 했던 시기 같습니다. 2NE1은 여자 빅뱅이라는 별명으로 데뷔를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특히 CL이 여자 지드래곤이라는 타이틀을 얻으면서 천재 뮤지션이 느낌을 줬고, 공민지는 공옥진 여사의 외손녀라며 춤을 잘 추는 천재, 산다라박은 필리핀에서 이미 유명한 대스타였다며 한 명 한 명이 굉장한 멤버인 것처럼 소개가 되곤 했는데, 2NE1은 빅뱅만큼의 임팩트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GD 한 명이 보여주는 임팩트가 너무 강했기 때문인데요. GD 같은 경우는 작사, 작곡, 음반 프로듀싱, 스타일링, 패션 등 우리가 알려진 것 외에도 빅뱅과 YG의 굉장히 많은 것을 컨트롤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이 YG의 매출은 그 2006년 이전 자료는 제가 찾을 수가 없었고, 2007년 120억, 2008년 185억, 2009년 366억 이렇게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다 빅뱅이 전성기였던 시기예요. 2NE1의 히트곡들로는 I Don't Care, Ugly, 롤리팝, 네 가지의 잘 나가 등이 있는데, 이 노래들은 전부 테디가 작곡을 합니다. 이 노래들은 빅뱅의 히트곡들과 결이 비슷하면서도 이전에 테디가 썼던 곡들, 이후에 테디가 쓰는 곡들과는 결이 많이 달랐습니다. 테디가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서 열심히 작업해서 낸 성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GD는 어쨌든 힙합 레이블로서의 어떤 소수가 좋아하는 YG가 아니라 현재 대형 기획사로서의 YG의 물꼬를 터준 첫 인물일 건데, 본인은 거짓말이나 마지막 인사 이런 노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GD는 굉장히 세련된 인물이고 자신만의 음악 취향이 되게 확실한 인물인데, 회사가 운영이 돼야 되고 빅뱅이 떠야 되다 보니까 어떤 소년 가장의 느낌으로 대중성 있는 음악을 추구했을 것 같고, 그걸 이루고 나서 본인의 첫 솔로 앨범에서는 거의 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듯한 음악을 합니다. One of a Kind라는 노래를 내고, 뮤직비디오에서도 누군가는 사랑받기보다는 나라는 사람을 온전히 표현하기 위한 뮤직비디오를 만들죠. 지드래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다룰 예정이라서 거기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방향성, 컨셉이 굉장히 명확한 사람인데, 심지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장르조차도 대중이 좋아할 만큼 만들 수 있을 만큼 창작에 대한 감이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빅뱅과 GD의 호강을 입고 데뷔한 2NE1은 무대 매너가 좋거나 컨셉이 특이할 수 있었어도 이제 GD의 발끝을 따라가는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2NE1은 얼마나 돈을 벌어다 줬는지 알 수가 없고, 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게 기사나 객관적 자료라는 게 참 유튜브 영상에 되게 중요하지만, 이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게, 소속사에서 이거를 지우라고 하거나 보도하지 말라고 하면 기사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이거 들은 거예요. 이것도 들은 거라서 제 주장에 힘이 실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공개 음악방송에 리허설이 있었는데, 이건 다른 가수가 얘기해 준 거예요. 리허설에 2NE1이 왔는데, 보통 리허설 무대에 팬들이 미리 와가지고서 리허설 무대를 보고 하는데, 2NE1 쪽에 팬이 20명도 안 왔다라는 후기가 있었어요. 이거는 2NE1은 그만큼 팬층이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음방을 쫓아다니면서 응원하는 팬층이 그만큼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2NE1이 실제로 콘서트 티켓을 매진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정말 사실이냐, 이런 것들이 의문이 있죠. 실제로 콘서트 매출이 얼마인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사에는 뭐 얼마든지 회사 측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실 뮤지컬만 해도 티켓 안 팔리기 시작하면 외부는 알 수 없거든요. 내부에서만 아는 거고, 그래서 공짜표 막 뿌리고 어떻게든 채워넣고 그런 거고, 콘서트도 마찬가지로 가수의 명예
명예와 이제 이미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공짜표가 뭐 가늠하름 정말 많이 풀립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언론 플레이를 중시하는 YG와 어쨌든 가오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성상 2NE1이 여자 빅뱅이다 이렇게 띄워놨는데 콘서트가 잘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대대적으로 할 수 없겠죠. 누군가가 보도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보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기사가 삭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설득력이 있는 주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생각보다 2NE1은 좀 빠르게 손절을 쳤다라는 거, 생각보다 빠르게 블랙핑크를 데뷔를 시켰다는 거, 거기에서 2NE1에 대한 YG의 온도가 따뜻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수익을 잘 주지 못했구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블랙핑크도 처음부터 거품 만들었고 투자금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회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본인들의 방향에 따라서 개별적으로는 다른 기획사 활동을 하더라도 블랙핑크 완전체로서는 YG와 계약을 하고 활동을 하겠다. YG도 그 오케이를 한 거고, 그런 거 보면은 블랙핑크는 잡고 싶었고 2NE1은 잡고 싶지 않았고가 YG 입장이었을 것 같고, 그러면 2NE1은 별로 회사에 좋을 게 없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뒤에 2NE1에서 뭐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 회사에서 굉장히 안 좋은 대우를 받았다라고 또 SNS에서 폭로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 2NE1이 스스로 가치가 깎이는 행동이긴 한데, 근데 어쨌든 빅뱅이 버프를 받은 그룹이다. 그리고 저는 블랙핑크도 지대의 영향을 받은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음악 작업을 같이 한 것도 있지만 최근에 블랙핑크의 데뷔 뮤직비디오를 다시 봤는데 붐바야에서 제니 랩 스타일이 너무 지드래곤과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지드래곤이 제니 랩을 트레이닝을 했든 아니면은 제니가 지디의 팬이어서 지디 스타일 랩을 카피를 했든 어쨌거나 굉장히 비슷하게 들립니다. 제니가 지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빅뱅의 네임밸류가 아직 살아있을 때 그 후광으로 다시 블랙핑크가 데뷔를 했기 때문에 블랙핑크도 순조롭게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제니가 제가 또 지디와 비슷하다고 느낀 거는 제니가 포지션도 래퍼이고 또 표정과 제스처에서 자연스러운 스웩이 약간 흘러나오는데, 이런 제니를 옛날에 CL은 대놓고 여자 지드래곤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좀 짜치니까 은근히 여자 지드래곤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시아 최초 샤넬 글로벌 앰베서더였던 지디 선배를 이어받아서 제니가 지디 같은 톤 앤 매너를 무대나 뮤직비디오에서 많이 보여주게 되고 결국 제니가 샤넬의 앰베서더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의 미야오를 보겠습니다. 미야오의 음악은 테디가 안 만들고 이사가 만듭니다. 이사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어쨌든 이사라고 부를게요. 이 테디가 신임하는 강력한 후계자입니다. 이사의 인스타를 가보면 이 사람이 현재 더 블랙 레이블의 아티스트들을 아끼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사는 블랙핑크의 대부분의 곡을 테디와 같이 만들었고 제니, 리사, 로제, 지수의 솔로곡 대부분 같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야오의 뮤직비디오는 원래 빅뱅 2NE1 거를 찍어주던 한사민 감독이 만들었습니다. 블랙핑크 거를 주로 찍어주던 사람은 한사민이 아니라 서현승이라는 감독인데요. 이 사람은 미야오 거 안 만들고 베이비몬스터의 Better Up과 쉬쉬의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GD가 정말 좋아해서 작업을 같이 하기를 좋아했던 감독은 한사민이 아니라 서현승인데, GD가 왜 좋아했냐라고 하면 자기 솔로 앨범 What of a Kind 뮤직비디오를 서현승이랑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인터뷰에서 서현승 감독에 대해서 엄청 칭찬했었습니다. GD가 한 말을 들어보면 서현승은 음악을 들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답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운 좋게도 그는 우리 회사의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제작 과정에 우리는 매일 만났다. YG에 그가 일하는 저녁 룸이 있다. GD가 이렇게까지 좋아하고 매일 만나고 그럴 정도면 얼마나 통하는 게 많았겠어요. GD가 인정했던, 작업하기 좋아했던 감독인 것 같고, 좀 실험적이거나 자극적이고 더 YG 스타일에 가까운 뮤직비디오는 서현승이 작업을 하는 거고, 한사미는 서현승보다는 조금 더 좀 정적이고 온건한 작업 스타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한사민 감독이 이번에 미야오의 뮤직비디오를 했는데 미야오의 노래는 전혀 온건하거나 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테이크가 길고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편집이 좀 성의 없게 느껴지기도 했던 구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스타일링은 원래 YG 스타일링 했던 사람이 계속 스타일링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헤어 메이크업도 원래 블랙핑크 했던 그 샵에서 계속 받고 있고, 그러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연장선인 거면은 그거보다 더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결과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이 빅뱅과 GD라는 한 차례 큰 폭풍이 완전히 YG를 강타한 뒤에 신생 기획사 더 블랙 레이블에서 완전히 새롭게 기획을 해서 YG와 분리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첫 여자 아이돌 그룹이라는 점, 그리고 한창 열정적으로 일했던 2NE1과 블랙핑크 때와 달리 지금은 테디는 작곡에서도 물러나고 후계자한테 곡을 맡기면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원래 블랙핑크가 추구했던 시크 앤 스웩 컨셉을 답습하는 컨셉인데 10년 전보다 별로 나아진 게 없는 완성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외지만 지금 걸그룹에서는 뉴진스와 미니진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제 미니진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이 우리나라 아이돌 제작의 수준을 거의 종합 예술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대중들은 이 뉴진스 때문에 걸그룹을 보는 눈이 완전히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걸그룹들은 무조건 그 기대치 이상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일리시 생각보다 좋은 노래들을 가지고 와도 뭐 스타일링이나 컨셉, 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중들한테 공감받지 못했는데 가수들의 본질인 노래를 잘 들고 와도 다른 부분에서 짜치면 그런 부분에서도 까이는 것이 현재 여자 아이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블랙핑크 시기나 배출했던 YG 그리고 그 산하 레이블에 대한 기대치는 얼마나 높을까요? 그런데도 이전 걸 답습하는 정도밖에 하지 못한다.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스텝들과 하나도 새로울 게 없는 내용들에 그냥 세대 교체만 된 느낌? 근데 심지어 그 아이들도 지드래곤 또는 제니 같은 인물도 한 명 없는, 모두가 평타 이상은 치지만 정말 특별한 인물이 하나 없는 이런 미아오는 블랙핑크는커녕 뉴진스의 레벨도 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안타까운 출발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 편은 미니진에 대한 영상입니다.